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태현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오늘은 여기 좀 생소하죠? 청담동에 위치한 세라자드 제1 청음실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기러성 같은 모델들이 많이 전시가 돼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 양쪽에 서 있는 윌슨 베넷이 디스커버리 3제로라는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윌슨 베넷은 영국의 셰필드에 위치한 하이엔드 스피커 전문 브랜드고요. 1989년도에 설립돼가지고 이들이 여러 가지 소재 연구로 상당히 좀 유명하죠. 네. 윌슨 베넷은 AMP라는 10만 평이 넘는 그 연구 단지가 있어요. 그 안에 이제 AMRC라는 연구 센터들이 운집해 있는데 에어버스나 롤스로이스, 보잉 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여러 가지 여러 기업들이 운집해 있는 연구 센터 중에 유일하게 하이엔드 오디오를 만드는 기업으로 거기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 연구 쪽에 강한데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에서 또 영국 정부에서 펀딩을 받아서 계속해서 카본 이런 것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신소재를 스피커에 투입해서 아주 음향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업적을 많이 좀 세웠죠. 윌슨 베넷이가 가장 최근에 연구한 업적이라고 하면은 수치 프로젝트라는 게 있죠. 그렇죠. 기업체라든지 이제 학교, 연구단체 이렇게 이제 연합한 그 유럽 개발 기구잖아요. 거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지속 가능한 신소재를 개발하는 거예요. 친환경. 그래갖고 핵심은 뭐냐면은 천연 섬유하고 바이오 폴리머라고 요즘 각광받는 신소재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이브리드로 결합을 해서 친환경이면서도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뭐가 있나 해갖고 연구에서 실질적으로 그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 결과물이 나온 걸 갖고서 오디오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참여한 윌슨 베넷가 그 결과물을 갖고 온 거죠. 그래서 그 3제로 즉 인클로저에 개발된 물질을 쓰게 된 거죠. 그렇게 보면은 오디오 스피커 메이커 중에서는 정말 가장 첨단을 달리는 스피커 메이커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죠. 그 흐름을 그 냄새를 잘 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카본으로 이제 톤압 만든 것부터 시작을 해갖고서 그 다음에 이제 막 그 액트 ACT,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컴포저 테크놀로지 스피커 자체도 정말 그 카본으로 해하고서 카본이 이렇게 오디오 영역에 쓸 수가 있구나 이거를 처음 제시한 게 윌슨 베넷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월이 이제 또 변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그 바이오 기반 생체 복합 소재 이런 연구 이런 것들을 따져 올라가면은 생체 모방 기술 이런 것들하고도 또 연관이 돼요. 그렇죠. BMW 바이오 미메틱 스파이더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과연 윌슨 베넷의 라인업에 영향을 주었는지 그런 걸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수치 연구를 통해서 윌슨 베넷이가 새로운 라인업을 만들었죠. 피보나치 시리즈를 만들어서 에미넌스, 옴니엄, 그 다음에 레졸루션, 저희한테는 윌슨 베넷이 하면 딱 떠오르는 스피커, 디스커버리 이런 모델들이 탄생했고 이게 뒤에 이제 3제로가 붙습니다. 그 여러 모델 중에서 오늘은 디스커버리 3제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처음 나온 이후에 2015년경 디스커버리 2가 나왔죠. 겉으로 보기에는 전체 디자인은 비슷한데 단자가 로디움 도금 단자로 바뀐다든가 또 실제 보면은 상당히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다가 이 수치 프로젝트 이후에 그런 R&D 결과를 적극 적용해서 만든 이 디스커버리 3제로가 오랜만에 선보였는데 김표님 드라이브 유닛에 대해서 좀 맨 위에 이제 미드레인지가 있고요. 바로 밑에 트위터가 있고 그다음에 밑에 조개 모양으로 이렇게 포개진 아이소베릭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소베릭 우퍼를 이 밑에다 하단에 끼운 그래서 2.5의 4유닛 스탠드 마운트 스피커가 되는 거죠. 정말 독특해요. 그래도 이 디스커버리는 좀 점잖은 편인데요. 위에 이제 레졸루션이나 에뮤넌스 그다음에 저 작년에 새로 나온 옴니엄 이런 거 보면은 너무 많이 이렇게 노출이 돼갖고 그로테스크하죠, 약간. 그리고 집에서 보면은 이래도 되나? 저희 그러니까 오디오 좋아하는 분들은 이게 바로 기계고 어떤 공학적인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저는 가장 처음에 딱 눈에 들어왔던 거는 이전 버전과 차이가 가장 큰데 이제 트위터 주변에 저 플레이트 부분이 굉장히 독특한 모양새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미드레인지 중앙에 보면은 더스트캡. 더스트캡에도 그런 문양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어디서 들어오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황금 뭐 수열이라고 해가지고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있습니다. 피보나치라는 수학자가 개발한 수열인데 이 수열을 기하학적으로 풀어내면 저런 모양이 된다고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은 그렇죠. 바워스 앤 윌킨스의 노틸러스의 옆면 뭐 이런 것도 보면 그렇고 카다스 케이블의 그 단면을 잘라가지고 거기 보면은 또 그렇죠. 그런 모양을 하고 있죠. 이 좀 앵무족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연에서 발견되는 그 어떤 독특한 황금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계속 어떤 거를 늘려갈 때 가장 황금 비율로 늘어나는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바라기. 아, 그렇죠. 그렇죠. 그거 그 이제 씨앗이 퍼져 나가는 것도 그러니까 그냥 일반 수열로 그냥 규칙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점점 그 폭이 늘어나면서 커진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거미줄이라든지 그리고 그래서 얘가 이제 지금 보면은 규칙적인데 눈에는 확 안 들어오는 규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피보나치 수열로 늘어나는 거를 그러니까 자연에서 발생하는 거를 여기서 응용을 하니까 뭔가 효과가 있으니까 갖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트위터 플레이트에 다니까 그 고주파는 파장이 되게 짧잖아요. 근데 요 플레이트를 피보나치 모양으로 하니까 그 난반사나 이런 게 확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좀 더 고주파가 매끄럽게 확산이 되는데 도움이 됐다. 그리고 미드레인지에도 이 가운데 더스트캡을 피보나치 디자인으로 하니까 이 중역대의 어떤 그 확산이 상당히 매끄러졌다. 이렇게 음질적으로 효과가 있어갖고 얘네가 지금 원래 디스커버리, 인데버 이런 게 포함했던 게 예전에는 지오메트리 시리즈였잖아요. 그렇죠. 아예 이름을 피보나치 시리즈로 그냥 아예 바꿔버렸죠. 네, 맞습니다. 생체 모방 기술 뭐 이런 거의 일종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 아까 수치 프로젝트에서 얘기했던 생체 기반, 그러니까 복합 소재 연구 이런 것들하고도 광의적으로 보면은 다 연관되는 내용들이에요. 트위터의 소재는 이렇게 실크 카본 하이브리드 트위터고 미드레인지와 우퍼에 쓰이는 거는 택틱 3.0이에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택틱 2였다가 택틱 3로 이제 진화한 그런 버전이고, 근데 이 디스커버리 스피커의 가장 큰 독특한 점은 아무래도 저역 시스템이죠. 그렇죠. 미드레인지도 7인치고 이 우퍼도 7인치 두 발이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개처럼 이제 붙어 있어 갖고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 안 보이는 상태잖아요. 안 보여요. 안쪽에 들어가 있고. 하나는 밑으로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가짜 패시브가 아니라 진짜 우퍼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가 일단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퍼를 두 개를 달아갖고 보통 스피커처럼 인클로저 앞에다 딱 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그 움직이는 후면파가 발생을 해서 내부 압력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공진이 일어나고 즉 공진 주파수가 점점 올라가는데 얘처럼 하나를 노출을 시키고 아이소베릭으로 이렇게 하면은 일단 우퍼는 두 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터 시스템도 두 배로 늘어났고 그러니까 힘은 늘어났는데 하나가 노출이 돼 있으니까 내부 압력은 한 개였을 때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진 주파수가 내려가고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저역을 아까 그 두 개의 유닛이 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밑으로 내려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소베릭은 정말 이 스피커 공학적으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개발품인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 메이커에서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이거를 제대로 구현한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건 쉬운데 여기서 정말 그 아이소베릭 시스템의 저역 성능을 막 정말 잘 만들고 이렇게 설계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해요. 근데 윌슨 베네시가 그런 부분에서는 전무후무한 메이커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로딩 시스템도 보면은 특이해요. 이게 바닥 쪽으로 여기 그러니까 뒤에 포트가 이게 뒤나 이런 쪽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바닥 쪽으로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기둥, 쇠기둥 같은 게 두 개가 나 있잖아요. 길이가 다른 게. 길이가 달라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트위터는 밀폐형 챔버에 들어갔고 미드레인지하고 이 우퍼는 포트형인데 이 긴 게 우퍼용, 우퍼 챔버에서 나온 거고 그다음에 요 짧은 이 포트는 미드레인지 챔버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수치 연구 프로젝트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거의 어떤 결과물을 가장 많이 투입한 게 아무래도 인클로저인 것 같습니다. 김현님, 인클로저
예전 모델하고 뭐 그냥 멀리서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겉보기에는 똑같죠. 왜냐면 카본 스킨을 썼으니까.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진짜 카본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안에 그 노맥스라는 그렇죠. 그 아라미드 섬유를 코어로 해놓고 양 사이드에 이제 카본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아주 강하고 가볍고. 그러니까 강하고 가볍고 얇으면은 인클로저 재질로서는 최고죠. 내부 용적도 확보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어떤 카본이라는 기본이 탄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적인 면에서 문제가 된다 그래갖고 윌슨 베네시가 그래서 이제 수치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친환경이고 지속 개발 가능한 그 소재 연구였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물을 지금 이 메인 이 모노코크 소재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가운데 코어에 그러니까 친환경 페트 그러니까 바이오 폴리머 소재로 폼 형태로 만들고 양 사이드에 카본 대신에 이 천연 대마를 쓴 거예요. 그래서 완전 친환경 소재를 쓴 거죠. 그리고 이를 붙이는 접착제도 친환경 에폭시 레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친환경 소재를 아낌없이 썼다. 그래갖고 이거를 양 사이드에 이제 모노코크로 붙이고 앞에는 다중합금, 뒤에는 13mm 두께의 스틸로 해서 완전 하이브리드 인클로저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게 친환경으로 바꿨지만 인클로저 강도 자체는 30%가 늘어났다고 해요. 그러면 좋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공진 효과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얘네가 밝힌 스펙에 따르면 80Hz하고 6kHz에서의 공진 양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뭐 친환경 소재 뭐 이런 것들 그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모든 큰 막 IT 회사들이 그 소재 변경을 지금 다 시도하고 있잖아요. 뭐 애플 같은 경우 2030년까지 자기네 제품을 모두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다 바꾸겠다 뭐 이런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 오디오 쪽에서 윌슨 베네시는 그런 부분에서는 완전 선두주자가 아닐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그렇죠. 지금 그냥 그 오디오 퍼포먼스만 높이기에 지금 다들 혈안이 돼 있는데 이제는 그 미래까지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미래에는 윌슨 베네시 같은 브랜드만 살아남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38Hz 저역은 38Hz까지 내려가고 고역은 30kHz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감도는 89dB. 그리고 공식 임피던스는 6ohm입니다. 6ohm이고 최저 4ohm까지 내려가는 그 정도 스펙을 보여주고 있어요. 소스 기기는 T+A의 MP3100HV 사용을 했고요. 프리앰프는 버메스터의 077 프리앰프. 전원부 분리형입니다. 파워앰프는 216 파워앰프 버메스터의 스테레오 파워앰프 이렇게 매칭을 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재생은 이제 룬을 사용했고요. 첫 번째 곡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Just before I loved, I lost you here. I am as constant as it once started. Constantly in the darkness, where's it at? If you want me, I'll be in the bar. 네, 첫 번째 들으신 곡은 다이애나 크롤의 A Case of You의 라이브 실황인데요. 워낙 이거 많이 들었죠? 그렇죠. 많이 들었는데 오늘 딱 들으면서 오늘 느낀 거는 뭐냐면은 정말 이 유닛이 총 4개잖아요. 전면에서 보이는 건 2개지만 밑에 저역을 재생하는 아이소베릭 우퍼가 2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4개의 유닛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게 플레인지 그러니까 유닛 하나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일체감이 있잖아요. 근데
플레이지는 음폭도 좋고 정의감이나 이런 것들 별로 안 나오잖아요. 평면적인 사운드인데 얘는 그렇죠. 스케일이 이 사이즈에서 나올 수 있는 스케일은 전혀 아니에요. 상상 이상의 스케일과 정의감을 보여주면서 정말 그 대역간 이물감이 안 느껴지는. 그렇죠. 그게 플레인지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에서 다시 한번 좀 윌슨 베넷의 어떤 기술력을 좀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도 지금 플레인지로 딱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코난님이 말을 해갖고 선수를 쳤네. 뭐 그런 감정보다는 네. 역시 느끼는 건 비슷하구나. 네. 좀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플레인지 좀 네. 느낌인데 위아래로 아주 잘 뻗는 플레인지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전 디스커버리나 디스커버리 2 때만 해도 저역이 참 잘 나오는 스피커다. 그런 게 그렇죠. 예, 그런데 시그니처. 예. 그렇죠. 근데 지금은 밸런스가 저역을 뭐랄까 저역이 도드라진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냥 한 몸체가 된 그러니까 네. 밸런스죠. 네. 예, 그런 게 좀 잘 잡혔다 이런 게 들었고 그리고 좀 들으면서 왜 플레인지처럼 느껴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예. 이 미드레인지가 사실상 그 커패시터 하나만 맞아요. 달아놓고 예. 밑을 얘가 낼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다 내게 하는 네. 2.5웨이 설계란 말이에요. 그렇죠. 3웨이가 아니라 그렇죠. 2.5웨이. 그렇죠. 그러니까 5kHz 이하는 얘가 지금 다 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퍼가 이제 500Hz 아래만 좀 보태주는 네. 역할이고. 그래서 이게 미드레인지가 주도하는 어떤 플레인지 느낌을 거기서 받았구나. 저 나름대로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재즈 녹음입니다. 좀 오래된 재즈 녹음인데 이걸 들어보면서 윌슨 베넷의 특징이 뭘까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의 You Look Good to Me. 저는 이거 들어보면서 저희가 사실 매칭을 처음에는 216이 아니라 218. 그렇죠. 예, 상급, 버메스터의 상급 파워앰프로 매칭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 곡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곡에서 더블 베이스가 좀 과하다. 약간 좀 힘이 너무 좋아서 이 윌슨 베넷이 디스커버리 3.0에는 좀 오버댐핑이 아닌가.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었는데 216으로 가니까 훨씬 더 안정된 그렇죠. 예, 딱 매칭이라는 게 그래서 항상 그 상위 제품이 항상 좋은 게 아니라 그 레벨에 맞는 제품이 좋은 매칭이고 상성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것도 그리고 2.5A랑 좀 연관이 된 것 같습니다. 돼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우퍼가 이제 덧칠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앰프 힘이 너무 과하면은 그 덧칠이 도드라지니까 네. 좀 어떻게 청감상으로 좀 부밍 느낌이 생기는 거죠. 네. 예. 근데 이 곡에서는 정말 이 보시기에 오른쪽에서 나타나는 등장하는 그 베이스 소리가 정말 압권이었는데 네. 정말 얘가 38Hz까지 그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2dB 기준이에요. 그렇죠. 거기까지 내려가는 광대역 스피커가 맞다. 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절정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마지막 곡 대편성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들으신 곡은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0번 중에서 2악장인데요. 안드리스 넬슨스와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한 연주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 곡을 최근에 좀 많이 여러 시스템에서 좀 재생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은 이 곡이 여러 가지 음향적인 특성들을 테스트하기 상당히 좋아요. 일단 뭐 스피드, 그 다음에 소리의 어떤 완급 조절, 이런 다이내믹스, 그 다음에 무대의 어떤 사이즈. 근데 이 윌슨 베넷이 디스커버리로 딱 듣고 나서 저도 이제 시청실에서 뭐 윌슨 샤샤도 있고 락포트도 있고 그런데 이게 사이즈가 그거에 비하면은 그냥 몇 분의 1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이즈에서 이런 스케일이 어떻게 나올까? 예전에는 사실 아까 김PD님이 얘기하셨듯이 그냥 용적에 비해서 저역이 많이 내려가는 스피커다. 저역의 권위감 뭐 이런 것들이 북쉘프 수준이 아니다. 이런 쪽으로만 이제 좀 그런 거에 이제 특장점으로 많이 부각되었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이내믹스라든가 무대의 스케일, 정의감 여러 면에서 정말 완성형 스피커가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쇼스타코비치 10번은 이 디스커버리 3제로의 어떤 스케일, 그 큰 그릇을 보여주기 아주 충분한 곡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해상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스피드, 그 다음에 어떤 이미지 메이킹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아까 첫 도입부 나올 때 제가 코난님한테 그랬죠. 야, 이거 대형기가 맞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형기다운 그 스케일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딱 나오는 거 보면서 역시 윌슨 베넷이고 역시 디스커버리다. 참 대단한 스피커였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스탠드는 그냥 스탠드라기보다는 이 스피커의 인클로저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바인딩 포스트도 이 상단 뒤쪽에 있는 게 아니라 스탠드 하단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일체형인데 스탠드 마운트를 가장한 플로어 스탠딩을 하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간만에 저희 윌슨 베넷이 디스커버리 3제로를 리뷰를 했는데, 윌슨 베넷이 간만에 정말 들어보니까 정말 잘 만든 스피커고, 이론적으로 설계가 좋다고 해서 또 음향이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윌슨 베넷이는 정말 기술과 그 감정, 모든 거를 딱 제대로 이룩한 그런 메이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 디스커버리 2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등장하는 악기들의 이미지 윤곽선이 보다 더 선명해지고 깨끗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그 3제로 그 모노코크 그 인클로저에서 오는 강성이 좀 높아진 그 결과가 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음의 어떤 섬세함, 디테일, 해상력이 늘어난 거는 아까 말씀드린 피보나치 그 디자인 덕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윌슨 베넷의 대표적인 모델 중 하나인 디스커버리 3제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